세게 하지 말고 일단 쏙 들어간 자리에. 쏙 들어간 자리. 네. 그렇지. 오케이, 그렇죠. 따끔거리는 게 심하거든요. 세서 2단만 해. 노랗게 깜빡이라도 쓴 거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 회사 기기가 제일 센 거를 깜빡. 빨간 게 제일 센터. 세 번째. 빨간 거는 세 번째. 깜빡깜빡은 제일 센 거. 그래서 사각근은 제가 얘기했죠. 흉쇄, 유돌근, 사각근 다 이쪽에 있잖아요. 이빨 닦을 때 거울을 봐야 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 돼. 이거. 여기 흉쇄, 유돌근. 근데 그게 왜 나는 안 나왔어? 다 나와, 안 나와. 이 거울 보고 왜 찾아? 거울 보고 해봐. 나 집에 살다가 하는데 안 돼. 아래를 보고 돌. 모든 상황 흉쇄, 유돌근 네가 해결한다. 그다음 흉쇄, 유돌근의 옆댕이에 여기 사각근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배꼽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에서 해결합니다. 정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얘네만 안 지나서나 이완될 수 있도록 내가 풀어주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셀프 케어가 다 되는 포인트 두 개를 알려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 위, 자기 손 세치예요. 세치 위에 여기 유두리 세치, 여기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다 해결한다. 여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머리가 해결해. 그러니까 머리, 사각근, 흉쇄 유돌근이 너무 중요하죠. 그럼 두피를 풀면 되고, 흉쇄 유돌근 풀면 되고, 사각근 풀면 되고, 그리고 웬만한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여기서 다 해결해. 그게 확신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다. 일단 내가 목이 불편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통해서 목이 편안해져야 되면 내가 입에서 어떻게 될까요? 거품과 더불어서 이제 확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나는 안 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남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게 좋겠다. 옆으로 했을 때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여기 이제 우리 대표님 보시면 조 라인을 딱 갖다 대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하죠? 그게 극상근, 극하근이에요. 그래서 50견 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 극상근, 이게 안 되는 사람 소원근, 소원근 날개 축지를 소원근이라고 해요. 이게 다 거기가 어디 아파요? 날개 축지가 아프다는 사람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날개 축지를 이렇게 뜯어서 관리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근데 누구한테 뜯어달라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걸로 갖다가 날개 축지도 갖다 대고 하시면서 너무 우리 사전에 세게 하면 별로 좋진 않다. 고속 충전은 세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저속 충전하자. 그래서 느끼라는 눈 감고 1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떨리고 1단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떨리고 어깨가 떨리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1단으로 하시면 떨려야 정상이 된 거예요. 안 떨리는 거예요 원래. 떨리는 건 신경이 지금 움직이게 해서 생체전기가 신경을 움직이게 해서 어쨌든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신경이 근육을 움직여서 그래서 대부분 좀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1, 2단으로 늘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센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해가 좋아야 돼요? 세야죠.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라 그래요? 자세가 안 좋아서. 의자에 많이 앉아있으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틀어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는 대부분 아픈 데가 요추 3번부터 천추 1번까지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가 아픈 거는 요추 3번에서 천추 1번이에요. 근데 아까 요추 1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허리 1번표가 중요한데 아픈 거는 어디에 나타나냐? 요추 3번에서 5번. 그래서 허리 디스크 5번입니다. 이런 진단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상하고 증상하고는 다르다.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허리가 아픈 환자야. 질문 체크리스트. 여기 질문 체크리스트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디스크 질환을 받아요. 디스크.
그래서 디스크에 의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은 여기가 안 아파. 허리 디스크인데 발가락도 아파요. 여기까지 찌릿찌릿해요. 하는데 여기는 안 아파요. 근데 좌골신경통은 여기가 아파요. 증상이 허리 디스크하고 좌골신경통은 비슷해. 그런데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럼 허리 디스크랑 좌골신경통이라의 큰 차이점은 여기가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점. 허리 디스크는 여기가 안 아프다. 좌골신경통 환자는 여기가 너무 아파요. 앞에 허벅지가. 자, 허리가 삐끗했어. 무거운 거 들다가 이런 사람 있죠. 이런 건 염증이 생긴 거야. 갑자기 운동을 해갖고 염자예요. 그건 이제 가동 범위가 요만큼만 늘 움직였는데 무거운 거 들고 뭐 하느라고 삐끗해갖고 여기까지 더 간 거야. 그랬을 때 오는 허리 통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염제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막 내가 허리를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소염제를 잠깐 드시면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조언도 해줘야지 훌륭한 분이지 무조건 병원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허리 디스크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요. 협착증이 있어요. 자, 척추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뼈가 잘못됐다는 진단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뼈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 건, 근육이 다 쪼그라들고 오그라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근육은 왜 오그라붙고 쪼그라드느냐? 신경의 전달 물질을 못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은 누가 움직인가? 생체 전기가 움직인다. 이게 순서예요. 그랬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 협착당했다는 협착. 붙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뼈가 잘못돼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협착됐다는 이야기는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건이나 근육이 이렇게 오그라붙어갖고 어떻게 돼요? 디스크를 이렇게 짜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삐져나오거나 이게 디스크가 닳아서 이제 협착당했다 이렇게 사진상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사람 좋게 하려면 근막을 열어야 되겠죠. 1번 근막을 열고 근육을 벌려줘서 다시 쪼그라붙어 있던 데가 다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사람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다 뭐 하라고 할까요? 수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는 90%, 98% 수술하지 않아야 돼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게 허리예요. 그 다음에 허리 진단에 척추 전방 전입증이라는 진단도 받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도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신허요통, 밤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 낮에는 괜찮아. 밤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신에, 콩팥에, 허에서 그런 사람들은 뭘 해줘야 돼요? 영양제를 먹으라고 권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밤에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뼈 빠지고 골 빠지고 진 빠진 사람들 고생한 거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허리가 밤에 잘 때 끊어지도록 아파 이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낮에는 활동할 때는 잊어버렸다가 밤에 잘 때 뭐 이런 허리가 너무 아프다. 바로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모로 누워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허해져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영양제를 보충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양제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네. 그죠? 그다음에 한류통이 있어. 우리가 찬때 누워서 자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오는 요통 환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왜 허리가 아픈지를 갖다가 질문해서 물어보라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맞춰서 낫게끔 하려는 욕심이 있어. 근데 안 맞아지면 어떡해? 그게 내가 적중한 그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다 물어보시라고. 고객 체크리스트 물어보시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허리가 아픈지를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습요통, 척척한 데서 자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혹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곰팡이가 있는지 습한 환경인지 지하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통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요통이 있어. 기가 순환이 안 돼.
기순환이 안 돼서 오는 효통이 있다.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장이 안 좋고 약하거나 기가 흐름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섭생으로 먹을 거를 충분히 채워주면서 허리를 낫게 해줘야 된다. 어혈 요통이 있다. 아까 12개 경락이 흘러가면서 아프다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허리가 아픈 것은 어혈 요통도 있고요. 요철, 주부, 염자, 삐끗해 갖고 이게 삐끗해서 오는 염자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소염제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들 이유가 엄청 많다. 허리의 관리 포인트는 직접 아픈 거 있어요. 직접 허리가 당장 아파. 그럼 직접 당장 아픈 데를 관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자, 허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작은 창자랑 허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창자하고 허리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허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은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 기능이 간이야.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도 제일 먼저 허리를 만지지 말고 간을 내가 움직임이 좋도록 여기 대를 펌핑하는 게 중요하다. 간이 어디 있게요? 오른쪽에 있죠. 자, 왼쪽 약간 꼬부려 보세요. 횡격막을 들어 올립니다. 자기 횡격막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돼요? 횡격막 들어 올려지죠. 이렇게 됐을 때 간이 거리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확보가 되면서 얘가 신나해요. 야, 이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셀프로 나를 케어하는 방법 중에 횡격막을 내가 손에 딱 잡는 횡격막을 벌려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뼈가 움직여요. 응? 뼈가 움직여. 그쵸? 아파. 아프죠? 나도 안 움직여. 뼈가 움직여. 그쵸? 아파. 아프죠? 나도 안 움직여. 자, 횡격막을 꼬부려서 들어 올려주는 거. 살이 들었어. 아파. 안대가 부은 사람들은 막 아파. 이렇게 해서. 자, 재밌게 할게요. 간에 관련된 옛날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보죠. 간띠가 부었다. 왜 부었다고 하냐? 간은 횡격막 밑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간대기가 부었다는 이야기는 횡격막 밖으로 간이 삐져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간대기가 부은 사람들은 용감해지죠. 간대기가 부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막 화를 내요. 화를. 그래서 간이 피곤한 남편이 퇴근했어요. 씩씩거리면서 밥 안 해놨다고 밥 안 준다고 이런 사람은 간이 아픈 사람이에요. 신랑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간이 아픈 사람이야. 그럴 때 똑똑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의 신맛을 좋아해요. 그럼 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오렌지 주스를 꺼내서 얼른 갖다 내려야지. 그러면 간이 편안해지면서 화가 딱 내려가요. 더 훌륭한 와이프는 생으로 갈아가지고 생으로 갈아서 얼른 처먹으라는 거 갖다 주면 화가 내려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뭐냐고, 그죠? 나는 집에서 노냐고 하면서 맞장구 치다가 파트라스 대다가 서로 이렇게 복싱하다가 막 파트라스 대갖고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속안에 눌러서 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내가 셀프케어하는 방법이고, 내가 고객이든 옆에 있는 남편이든 누가 허리가 아프대 그러면 이쪽을 딱 눌러서 간이 움직임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 입하고 항문은 12m 이상 돼요. 입하고 항문까지는 원스톱 파이프야. 원스톱 파이프로 딱 12m, 13m인데 그 중에 소장이 7m예요. 그럼 소장이 아픈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소장은 행복 호르몬의 95%는 소장에서 만들어내고 면역의 80% 세포는 소장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면역력 떨어지고 행복하지 않고 이거가 그러면 여기를 자기
잘못되기 전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소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옆구리 한번 만져보실래요? 눈 감고 만져야지 이제 해결. 양쪽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양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양쪽 옆구리 중에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양쪽 옆구리는 사이즈가 똑같다. 좀 다르다. 자, 왼쪽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소장은 떨어져 있습니다. 늑막하고 늑골하고 여기 횡격막 밑에 늑골뼈가 있어요. 늑골하고 소장하고 떨어져 있어요. 한쪽은 붙어 있습니다. 양쪽 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열려 있어서 이렇게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소장은 왼쪽에 늑골하고는 떨어져 있다. 꼭 기억하시고 오른쪽은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살짝 다 두꺼워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씩 다 두껍다. 그래서 소장을 마사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밉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소장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항상 오른쪽으로 밀어서 소장 관리를 해줍니다. 모든 병의 근본은 소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소장을 풀 때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자, 소장을 펌핑을 해야 뭐가 좋아진다고요? 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소장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소장이 독재자라는 얘기는 뭐냐? 심장도 있고 뭐 간도 있고 다 그런데 혹시 나는 몸이 차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몸이 차다. 자, 우리 몸에 온열 매트를 깔고 자면 체온이 높아진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온열 매트를 깔고 자면 나의 체온이 높아진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들은 체온이 정상이겠죠. 근데 안 그렇죠. 우리 몸에 밖에서 열을 넣어주는 거는 일시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장기가 누구냐? 소장, 간, 심장 세 가지. 소장, 간, 심장 세 가지가 튼튼하지 않으면 체온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은 37도입니다. 온도가. 심장도 37도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체온이 몇 도예요? 신생아? 우리 차 선생님. 37.5. 응? 37.5. 아, 37도. 신생아는 최소한 37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내사 환자는 항문에다가 체온을 딱 넣으면 32도예요. 32도 이하는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암 환자는 35도예요. 우리가 36.5도를 늘 최소한 36.5도. 그런데 간, 심장, 소장은 37도가 돼요. 소장이 37도가 아니면 장이 썩습니다. 자, 발효를 합니다. 발효 음식. 발효를 잘하면 발효 음식인데 온도가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부패가 되죠. 그죠? 그게 참 미묘한 차이야. 어떤 거는 열심히 매실 가지고 엑기스를 담그려고 그랬더니 잘 됐는데 어떨 때는 꼴가지가 막 피고 막 이러죠.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온이 37도가 되는 장기가 소장, 간, 심장이다. 그래서 심장은 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창자가 37도가 돼야 장이 썩지 않습니다. 장이 차니까 프로스병이 생기는 거예요. 간이 37도가 돼야 원활하게 자기 열심히 해요. 그래서 37.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 심장, 누가? 소장이 건강해야 열이 납니다. 근데 늘 발이 차고 늘 손이 차고 머리가 어때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조금만 신경 쓰면 뒷골이 뻣뻣하신 분 이런 분들은 다 굉장히 심부에 열이 없다는 거예요. 소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횡격막. 셀프. 횡격막을 좀 이렇게 벌려주고. 목에 횡격신경하고 연결되는 경추 5번에서 7번 라인도 풀어주고. 그래야 고객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횡격막을 움직이게 해야지만 간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활동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간도 움직이고 위도 움직이고 뭐가 다 꿀렁꿀렁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흉추 9번, 흉추 등뼈 9번이 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저 끈이에요. 여자들 브레이저 끈 있죠? 이 브레이저 끈 라인을 탁 치면 소화가 돼갖고 뻑하죠. 그 다음에 애기들은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나면 톡톡톡톡 건드려주죠. 그럴 때가 다 소화기관하고 다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추 9번 라인도 열어주라는 거예요. 흉추 9번 라인도. 대돈혈이 어디냐? 엄지발가락 안쪽에 그 혈자리를 대돈혈이라고 해요. 이렇게 간경나게, 엄지발가락 안쪽에 간경나게. 그 다음에 기문혈, 태춘혈, 여부혈 이런 데도 우리가 혈자리를 알면 허리 환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서 해줘야 그날 좋아집니다. 간의 에너지가 상승이 되면 피가 돌면서 그때부터 내 몸이 살려내려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살아가려는 장기가 뭐냐? 위장. 밥 먹으면 얘는 그냥 사는 데만 목숨 걸어 그냥 살리는 거. 살려내려고 하면 간이 건강해져요.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홍삼도 먹어야지. 요즘에는 산삼도 배양근도 먹어야지. 또 순이 엄마가 뭐 먹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또 산화질소도 먹어야지. 또 무릎이 아플까 또 뭐도 먹어야지. 콜라겐도 먹어야지. 뭐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밥보다 건강식품 양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걸 한꺼번에 드시면 간이 다 과부하에 걸려요. 다 타이밍별로 이렇게 나눠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살려내려는 장기가 건강해야지만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집니다. 내가 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작은 창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늘 공부하셔야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백신 맞은 사람 같이 보여요? 어저께 일했고요.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오신 분 케어했다 이렇게. 와, 이렇게 오신 분 케어하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저는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좌골신경통으로 그 어머니가 좌골신경통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2천만 원 썼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진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수술을 하면 좀 억울하니 여기저기 이렇게 찾다가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저를 찾아오신 건데 왜 찾아왔냐? 그분이 아는 지인이 아들이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교통사고를 당해서 대부분 마비가 오는 환자들이 어디를 다쳐요? 경추를 다치죠. 그렇죠? 경추를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친 아들이 52세. 현재 35년째 됐어요. 다친 지. 그래서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왔다가 겨우 이제 여기 체험방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영상 다 남겨놨죠, 유튜브에. 그 엄마 친구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좋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좌골신경 그 엄마를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생님들을 찾아갔더라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해하느냐? 그분은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미팅을 했는데 처음 만난 날 걷기가 좋아져서 카페에서 제가 또 이렇게 했잖아요. 카페에서 옷 위에다가 어쩔 수 없어요. 미세저리기는 잘 못 끼고 바지 위에다가 내가 손으로 수기 테라피를 했더니 첫날 한 세트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딱 됐을 때 한 세트는 안 될 것 같대. 한 세트를 더 사셨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한 벌 차고 다니고 여기다가 한 벌 차고 다녀. 하루 종일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제 우리 차 선생님 보셨죠? 어때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걸음걸이가 빨라졌어요. 그분이 걷는 걸 못 해갖고요.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빨리 걷는지 어제 제가 뒤에서 보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8월 1일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10월 오늘 뭐 1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달 15일 딱 됐는데 훨씬 젊어지고 훨씬 예뻐졌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대. 그러면 2달 만에 이렇게 됐던 사람이 거의 뭐 이렇게 걷는다 그러면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청 괜찮죠. 그럴 정도로 이 미세전류라는 분야가 그렇게 근육 활동에는 대단하다. 대도혈자리가 여기, 간의 문을 여는 데가 여기. 자, 신발을 벗고 혹시 지금 있는 기계로 엄지의 대도혈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 이론으로 공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밖에서 원장님은 막 피곤해, 졸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발가락을 대도혈자리에다가 갖다가 자, T자 보면 얇은 침 있어. 얇은 데 있어. 얇은 데를 갖다 대도혈자리에 갖다 댑니다. 1단으로 한번 했는데 느껴지시나요? 네. 안 와요? 박 원장님 오시는데 우리 이사장님 안 오신다 그러고 2단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아야. 자, 2단으로 했는데 아야 하면 계속 2단으로만 하세요. 올리지 마시고. 제니사님은 안 아프죠? 젊잖아. 아파요. 자, 제가 그 신체적으로 힘든 분, 아까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 남자분. 이렇게 되신 분을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34년 동안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다 올렸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얘하고 얘하고. 제가 얘기했지, 간은 누구를 지배한다? 근육. 근육을 열어주는 키포인트가 간경락인데 내가 발을 통해서 간의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남들 벗겨놓고 눕혀놓고 돈 버는 건 싫다. 제니 원장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 쾌에 그냥 탁 내가 벗겨놓으려면 복부 마사지를 계속 해가지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체에는 다 스위치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태충혈하고 대둔혈은 간 경락이 흐르는 음의 경락이 시작이에요.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그러면 이제 대둔혈에서 여기 딱 태충에 여기 골까지 한번 쫙 올라가 보세요. 반대편으로 반대편 침 말고 반대편 네. 자, 쭉 올라가 본다. 여기까지 쭉 요 선에. 오리 물갈퀴 같이 쭉 따라서 올라가갖고 여기 대손혈자리 해봤다가 여기 따라서 올라가 보세요. 마비 환자는 여기를 탁 눌렀더니 다 마비가 풀어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손이 이런 사람을 합곡에다 계속 하니까 여기 합곡에 하니까 이게 풀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돼. 풀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오그라졌다. 그러고 처음에는 저 히트에 있을 때예요. 이런 분이 왔거든. 이렇게 되는 분이 왔거든. 그래서 여기 합곡을 눌러서 신경을 좋게 하고 손을 풀어주면 얘가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했는데 풀리게 풀려요. 다시 오그라졌다. 다시 이렇게 오그라졌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침을 놨어요. 침을 탁 놓으니까 다리를 다다다다 떨면서 손이 확 풀리죠. 그래서 그날 첫날 펜을 잡았어요. 이게 매직펜. 그래서 근육을 푸는 게 간이구나. 간의 원혈이 태춘혈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옷을 벗기면 기문이라는 혈자리가 가슴 밑에 있어요. 근데 가슴 밑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분들한테 못하니까 어디 한다? 발에다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전신에 마비된 근육들이 여기서 풀어지더라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편안한 느낌입니다. 편안한 느낌이? 편안해. 편안해. 공원에 가면 이래가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해주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분한테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보는 거지. 100명만 우리 기계를 가지고 실험 한번 해보세요. 100분한테 그냥 봉사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완벽한 프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발 올려보세요. 발 올려보세요. 이분이. 나오세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봐. 그러면 상대를 해줘야 되잖아. 공원에 갔어. 내가 이제 시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공원에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쪽 손은 그 할아버지의 어디든 갖다 대야 돼요. 갖다 대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요? 근데 이제 땀이 났잖아. 공원에서 운동하느라고. 근데 젊은 처자가 자기 발을 아무 서슴 없이 딱 만져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는 마음을 확 걔한테 줍니다. 하얘잖아, 발. 그러니까 땀이 나가고 지금 발에도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데 이 예쁜 아가씨가 아버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발을 탁 만져줘봐요. 그 할아버지가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사님은 누구만 해야 돼? 알마이. 어머니 잠깐 와보세요. 제가 대충 한번 만져드려 볼게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자료잖아요. 자료.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어저께 그 엄마한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자골신경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해봤잖아. 이렇게 안 걸어보잖아. 그런데 자골신경통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디를 많이 눌렀냐? 서해인대를 눌러서 서해인대. 자골신경통은 서해인대하고 중등근 요거를 눌러주면 훨씬 더 빠르고 이게 안 돼. 자골신경은 사자다리. 이게 사자다리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안 돼. 자골신경은 이게 안 돼요. 그걸 테스트할 수 있어야지. 허리 디스크인지 자골신경통인지 이런 거 알죠? 우리가 먹은 밥에 우리가 먹은 빵이 됐든 밥이 됐든 이게 다 에너지로 바뀌어. 그런데 100개 중에 70개는 내장기가 씁니다. 100개 중에 70개는 내장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씁니다. 나머지 20개는 뇌가 반드시 가져가. 뇌는 아주 이기적인 장기예요. 산소의 20%, 내가 호흡하는 산소의 20%,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의 20%,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의 20%는 반드시 뇌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없든지 있든지 간에 아무 관여 안 해. 뇌는 반드시 20%를 다 가져다 써요. 내가 먹은 밥의 20% 포도당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침밥을 안 주는 엄마는 못된 엄마야. 예전에 중한 시험 보러 갈 때 뭐 먹였어요? 시험 보러 갈 때 합격하라고. 연 먹였죠. 왜 연 먹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질문이었으면 제가 질문도 하지 않죠. 엿은 엿기름으로 숙성한 거예요. 엿기름을 넣어서 숙성한 거라 소화가 잘 됩니다. 엿은 가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나노화가 됐어요. 나노. 우리가 화장품 나노화했다고 난리치죠.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지금 무슨 나노 공법이다, 리포존 공법이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이미 나노 공법화돼 있어요. 기계 자체가. 내가 먹은 음식이 나노화가 된다는 얘기가 분해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뇌로 올라가야 되니까 엿을 먹으면 무슨 뜻이냐? 아침밥을 먹으면 답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엿을 주면 바로 뇌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엿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뇌가 활발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력들이 되살아나서 시험 잘 보라고 엿을 줬는데 요즘 엿 줘요? 찹쌀떡 줘요? 그러니까 못 먹여 죽는 거예요. 바보 같은 엄마들이 찹쌀떡을 줘서 아기들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유가 있는 엿을 준 이유는 엿은
그걸로 며칠금으로 소화를 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이미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먹자마자 뇌에 들어가고 뇌 기능은 반드시 포도당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엿을 줘서 합격하기 위해서 엿 먹인 건데 요즘은 엿을 안 주고 찹쌀떡을 먹이니까 다 이상한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침밥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요? 아침밥은 반드시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엄마들이 아침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녁밥을 야식을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다 찐따 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는 야식 주면 안 돼요. 야식인데 뭐 줘요? 치킨을 줍니다. 내 자식 장 썩고 먹은 상태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죠? 치킨에다가 또 요즘에는 저 젊은 애들이 맥주도 막 한 캔씩 먹고 치킨에다가 치킨만 먹나요? 빵 같은 밀가루 음식 스파게티 같이 먹죠. 라면 먹죠. 다 장이 머물러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장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잠만 자니까 다 썩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는 야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밥을 먹이고 야식을 안 줘야 되는데 다 거꾸로 됐어. 아침밥은 안 먹이고 밤에 11시, 12시에 치킨을 시켜주는 엄마는 정말 내 자식 죽으라고 하는 엄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치킨이 먹고 싶었어. 에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지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장 썩는 병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의 70%는 여기가 움직이는 데 쓴다. 그 다음에 뇌는 20%를 반드시 가져다 쓴다. 나머지 10%로 살아내려고 하는 반응으로 쓰이는데 그때 통증이 오면 10%를 쓰다가 얘한테 가서 국어를 해. 나도 좀 줘. 손발이 차다는 사람은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손발이 차고 뭐가 불편한 사람은 살려내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가 반드시 내장기가 써야 되는데 여기 가서 국어를 해. 나도 조금만 줘. 처음에는 불쌍하니까 좀 줘. 나눠줘. 그런데 얘가 어때요? 나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주면 손발이 냉하게 수족냉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70% 빌려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빌려줘. 간, 소장, 심장은 외부에 빌려줄 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나의 간 에너지가 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간이 아픈 사람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툭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남편 보면은 화 안 나요? 부인 보면 화 안 나? 아, 저 그냥 화 바꿔버릴 수도 없고. 막 화가 나는 사람은 간이 굉장히 병든 사람이 화의 기운을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저분은 과에 간이 아픈가 보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맞장구 치지 말고 간이 좋아하는 신맛 오렌지 드링크를 수제 과일 주스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입에다 갖다 넣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지혜를 발동하시라는 거죠. 가서 막 같이 싸우지 마시고. 소장, 심장, 소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는지를 항상 체크하시고, 심장이 건강해지려면 심장의 근육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짱짱하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심장에 근육이 힘이 들어. 근육이 지금 현재 평활근이 움직이지 잘 못한다 그러면 심장에서 내부를 빌려주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사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했어야 자연 치료력이 생긴다는 거죠. 외부에 열을 끄집어서 그래서 팔다리가 자꾸 어때요? 빌려주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팔다리에 있는 열까지도 뺏어와갖고 써야 돼. 그래서 팔다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간, 소장,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 1도가 높습니다. 37.5도. 그래서 얘를 신부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열. 요즘 매트를 쓰면 신부열까지 간다고 얘기하면서 팔죠, 그렇죠? 신부열까지 가진 않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간, 소장, 심장의 기운이 세져야
37.5도의 에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춥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춥냐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이죠. 통증이 있으면 그곳에 제일 먼저 에너지를 집어넣고 치유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열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트를 써서 열을 넣어주는 방법을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가 됐든 심부열 자극하는 온열기가 됐든 그런 것도 내가 자연 치유하는 데 도움은 된다. 살아가려고 그쪽으로 열을 안 보낸다. 외부에서 열을 넣어줘야 된다. 자, 외부에서 열을 넣어줄 때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는 매트를 쓰시거나 뭐를 쓰실 때 승모근 라인을 따뜻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승모근 라인, 승모가 뭘까요? 승모는 스님들이 쓰는 이걸 뭐라 그래요? 스님들이 쓰는 모자를 승모. 호가를 뭐라 그래요? 승. 세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 제가 까먹었었는데 나빌레라 하면서 나빌레라 그러면서 그게 승모라고. 승모죠, 그쵸? 승모. 그 승모예요. 스님들이 쓰는 그 아주 가벼운 그것을 승모라고 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승모근이 그렇게 얇은 막이에요. 그런데 승모근이 아픈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막이 아픈 게 아니라 저기 심층 안에 들어있는 근막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러면 승모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고? 승모 속 안에 들어있는 심층 근육이 아픈 거니까 그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지 전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승모근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얀 색깔. 이게 승모근이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요 근막은 여기 흉부라인하고 이게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근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등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서부터 목서부터 저기 엉덩이 라인까지는 뜨겁게 관리해 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따뜻한 매트에 일단 구워서 내가 수기 테라피 하기 전에 이 고객을 따뜻한 매트에 눕혀갖고 다 이렇게 노골노골하게 구워진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케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케어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순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열을 승모근 라인하고 흉묘근막 라인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다. 자, 횡격막이 움직여야지만 내장기가 작동한다. 횡격막은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죠. 피가 돌아야서 내장기를 작동해야지만 치유의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내 몸에 있는 오장육부, 내장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뭘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뭐예요? 재료. 내장기가 움직이기 위한 재료지. 그 재료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치유력이 높아진 것이 내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바뀌는 모두로 바뀌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고, 열 에너지가 생기려면 뜨거운 매트가 필요 없고 나는 찬바닥에서도 잘 자신 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심장, 간장, 소장이 건강했을 때 열이 내 몸에서 팍팍 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간은 피를 어디로 보내게 해요? 심장으로 보냅니다. 간에서 심장으로 피를 보내줘야 돼요. 간이 나가 떨어져 있어. 지쳐갖고 오늘 피곤해갖고. 그럼 심장으로 피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못하니까 심장에서 전신으로 가는 피가 어떻게 돼요? 충분히 또 못 가겠죠. 못 가면 다시 올라오는 피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지 정맥 이런 것들이 생긴다. 자, 혈관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콜라겐. 동맥의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딱딱해진다. 내가 여기를 만져봤을 때 아프고 왠지 부들부들하지 않다 그러면 콜라겐이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양제는 뭐예요? 콜라겐을 조금 먼저 섭취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맥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늘어나요. 그래서 하지 정맥이 다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맥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늘어난다. 모세혈관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없어집니다.
모세혈관의 수명은 1000일 동안 살아요. 모세혈관이 1000일. 근데 이게 터치만 하더라도 뭐는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혈관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미세혈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혈액순환을 돕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지금 잘 신청하고 계시죠? 내 가족 터치해주고 자녀 좋게 해주고 자녀 발바닥이라도 어깨 만져주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자, 진짜 내장기에서 우두머리는 누구냐? 소장. 소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소장은 몇 미터라고요? 12m 이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꺼내서 본 적은 없지만 곱창집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곱창이고 곱창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게 대창이에요. 대창은 기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쩜 이렇게 곱창을 좋아하시는지 그죠? 그러면 이 소장이 13m, 12m나 되는데 이 소장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항상 이 소장이 반듯하게 펴질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횡격막을 열어주는 복식호흡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에 짐작 케어는 누구를 해야 된다고요? 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고 실기를 할 때는 저기 매트에서 누가 누우시면 제가 허리를 실제 소장을 펌핑하는 방법을 제 손으로 구현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허리가 아픈데 여기 장요근이라는 데가 여기 골반, 자기 골반 있죠? 골반 위에 여기 장요근이 딱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근데 얘가 소장에 붙어 있어요.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을 펌핑하라는 이야기. 요방형근은 허리에 여기에 있는 요방형근인데 여기가 많이 아파 허리가. 얘가 능형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광배근 이런 데 이렇게 광배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짝도 다 풀어줘야 허리도 좋아지는데 여기를 풀기 전에 어디를 푸냐? 소장만 풀면 지가 알아서 다 풀려서 스스로 풀려서 지가 알아서 허리를 낫게 한다는 거죠. 제가 허리를 풀지 않고 소장만 펌핑을 해서 허리를 낫게 하는 방법을 실기로 해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근육이 650개 그 중에 요추 1번에서부터 근육의 80%가 하체에 있다.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추 1번에서 막히는 것은 이렇게가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요추 1번이 지금 막혔다 이 뜻이다. 그다음에 이렇게가 안 된다. 그러면 간이 지금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그냥 키포인트만 얘기를 해드리는 것만 해도 되게 좋으시죠. 그래서 이 남자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딱딱해서 800개를 못할 것 같지, 그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웃집 남자를 보는 것만 해도 그냥 만족하고 부담되죠, 그죠? 야, 여기 엉덩이보다 이게 햄스트링하고 내 여기 여기가 더 튼튼하네, 그죠? 자, 무릎이 아픈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대퇴 사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앞에 여기가. 여기 조그마한 여기 근육 보이세요? 이게 대퇴 직근이라는 근육인데 얘가 움직이면서 얘가 근육이 움직이면서 관절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쓰레기는 갖고 내려오네. 얘가 관절에 영양분을 딱 공급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빼갖고 오는 근육이 얘란 말이야. 얘가 오그라 붙고 얘가 역할을 못하니까 관절에 영양분을 못 넣어주고 쓰레기를 못 빼오니까 관절이 아픈 거야. 그래서 셀프 닥터를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 올리시고 셀프 닥터 하실 때 여기에다가 하나 올리시고 조그만한 펜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한번 하시고 여기에다 올리시고 오금쟁이에다 한번 하시고 그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흘리는 데 있죠. 여기가 대부분 다 아파요. 여기가 아픈데 여기에다가 뭘 자꾸
자꾸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하셔야지. 관절염의 80%는 요게 원인이다. 요것만 아셔도 관절염 환자한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햄스트링이라고 뒤에 있어. 뒤에 여기가 햄스트링이야. 여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뼈 있죠. 여기 무릎에 여기 양쪽으로 뼈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연결되어 있어.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를 건드리지 말고 햄스트링을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뒤에 허벅지, 앞 허벅지를 튼튼하게 하는 게 무릎을 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맨 여기에 가서 그죠? 핫팩을 여기다 하고 여기다 뭐든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 앞에 있는 근육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에 있는 근육이 발달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게 훨씬 무릎 건강에 좋다. 자, 키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기력이 없어. 기력이 없어. 너무 아파해. 전신이 통증이야. 누르지도 못해. 전신이 아파. 삭신이 쑤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시켜야지만 제일 먼저 좋아져. 혈액순환을 시켜야 돼. 자, 하체 근육의 80% 하체에 있다 그랬고 요추 1번서부터 뻗어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체의 80%가 좋아지면 혈액순환 되겠죠? 근육의 80%가 하체에 있으니까 하체를 돌리면 혈액순환의 80%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 중에 80%가 종아리에 있습니다. 종아리가 딱딱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아파 전신이. 종아리를 다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상상이 되나요? 제 종아리 보여드려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데 있죠. 거기를 우리는 비복근이라고 해요. 비복근. 그다음에 가자미근. 속 안에 속 근육이 가자미 근육이 이렇게 생선뼈처럼 이렇게 있어. 생선뼈처럼. 그래서 우리가 뒷발로 발을 힘을 딱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아킬레스 건이 피를 탁 짜주고 뒤꿈치가 딱 닿아야 돼요. 근데 아가씨들은 뒤꿈치 닿아야 안 닿아요? 아가씨들 하의를 신으니까 하의를 신는 아가씨들은 평생 뒤꿈치가 닿질 않아. 그죠? 그래서 하의를 신으면 안 돼요. 저는 하의를만 신었어. 그냥 하의를 신어야 뭔지 이게 스테이지에 쓸 때 뭐가 좀 폼이 나고 정장을 입었는데 운동하시는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폼 때문에 다 체형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자, 뒤꿈치에 자전거에 바람 넣듯이 자전거 바람 넣어보셨죠? 자전거 바람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게 자전거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꿈치가. 우리 발의 뒤꿈치가 자전거 바람 넣듯이 딱 힘을 쳐주면 이 힘이 아킬레스 건으로 착 올라가.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에서 피가 딱 받아지면 비복근이 탁 잡아요. 그다음에 비복근 속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이 혈관을 펌핑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당뇨 환자의 90%는 종아리를 단련시키면 낫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뇨 환자의 90%는 이 종아리 근육을 단단하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도록 도와주면 당뇨의 90% 나을 수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죠? 하체 근육의 80%는 요추 1번 라인부터 있다. 그 중에 근육의 80%는 어디에 있다? 종아리에 있다. 그래서 걷는 거 많이 걸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근데 앞으로 막 쏠려서 걷지 말고 앞발로 걷지 마시고 어떻게? 뒷발로 천천히 걸어서 뒤에가 이렇게 다 디딜 수 있도록 걷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이렇게만 걸으면 다행이지. 요즘에 막 휴대폰 보고도 막 걸으면 안 돼. 그리고 오늘 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시지 마시고 정면으로 딱 보시고 뒤꿈치가 발에 닿을 수 있도록 쾅쾅 눌러주면서 하시면 이 종아리 근육이 좋아져서 되게 좋아지니까 그 셀프닥터 패치를 종아리에다가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아주 좋잖아요. 그냥
발바닥에다가 놓고 운동하시면 집에서 홈트하시면 어때요? 위세전류기 발판을 놓고 홈트하듯이 발바닥에다 놓고 양쪽에 다시면 돼요. 그다음 까치발 들면 어때요? 까치발 들면 여기가 강경인대가 근육이 강화돼요. 까치발 드시면 여기도 다 근육이 강화돼요. 그래서 까치발 들기 운동도 하시고 한 발 운동을 해서 근육 균형을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육을 잘 못 잡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셀프 닥터 패치를 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한 다리 서기도 하고 이렇게 까치발도 하고 의자에 앉으시면 여기 앉았을 때 깔고 앉으시면 여기에 있는 저기 대둔근, 소둔근, 중둔근 이런 근육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하체는 이렇게 큰 패치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다리 괜찮지 않아요? 예쁘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 이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어. 쪽파 팀이 있고 대파 팀이 있어. 보스가 딱 얘기하죠. 야 저기 쪽파 팀의 아킬레스 건을 가서 끊어갖고 와라. 이런 영화 보셨어요?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발에 있는 아킬레스 건은 정말 생명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 아프지 않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발 뒤꿈치를 땅에 계속해서 닿는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겠다. 자, 횡격막하고 종아리를 흐름을 좋게 하자. 전신 환자가 왔어. 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냐 막막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막막할 때 종아리하고 횡격막을 열리게 해주세요. 종아리하고 횡격막. 종아리를 먼저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 아프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그럼 세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하는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이 고객은 하루아침에 아픈 거는 20년 아팠는데 나한테는 한 번에 좋아지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사람한테 설명이 안 되면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지. 제가 종아리를 만져볼게요. 체크리스트 하고 종아리도 만져보고 석생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질문도 물어봤을 때 자 종아리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만져볼게요. 어머나 우리 어머니 종아리가 그냥 쇠파이프처럼 탁탁하신데 이걸 한꺼번에 세게 풀면 아파요. 아픈 건 나쁘니까 아픈 건 좋지 않으니까 제가 금방 테라피처럼 편안하게 지금 테크닉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엄마는 전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이니까 혈액을 돌려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오늘 처음 하루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사람은 20년 아팠는데 오늘 하루에 한 번에 좋아지기를 모든 고객이 다 바란단 말이죠. 그걸 충분한 설명을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꿨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종아리를 만져본다.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다. 그러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이렇게 푸는데 뭘 끼고 하시면 더 효과가 좋다? 셀프 닥터 패치를 하나씩 나눠 끼고 이렇게 손으로 터치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여기 라인에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쪽 라인에 보면 덜덜덜 떨리는 데가 있죠. 덜덜덜 떨리는데 거기에 손으로 만져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 횡격막에 풀리는 경추 3번에서 5번이다. 11개의 경락이 지난다. 내장기를 살려내는 모드로 바뀌는 게 횡격막을 열어주는 거니까 종아리 풀어주고 횡격막만 열어주더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종아리하고 횡격막을 제일 먼저 하자. 우리가 정말 이제 아이러니한 건 뭐냐? 더 아파. 하고 갔는데 더 아파. 그러면 야 난감해 안 난감해? 난감하네. 안 아파야 된다고. 원장님이 만져주셨어. 아니 박사님이 만져주셨어. 저 너무 좋아요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세상이 더 아프다고 할 때 난감하잖아요. 그죠? 모든
모든 거는 통증기가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안 아파요. 오히려 더 안 아파. 많이 아팠던 사람이 안 아픈 시기가 오면 완전 굳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가 회전근 파열이래갖고 50%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되게 아파. 가동성도 힘들고 되게 어려운데 얘가 100% 없어지자 파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통증이 있다가 이것이 더 심하게 발전이 되면 딱딱하게 굳는 얼음장처럼 동결기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회복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동결기에서 통증기로 왔다가 회복기로 바뀌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이 통증이 없다고 막 되게 좋아해. 나 어깨가 엄청 아파갖고 회전근개 파열이었는데요. 지금은 안 아파요. 수술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은 아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신경이 다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신경이 마비됐으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면 피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가 만져줘갖고 아프다고. 그래서 삿대질을 하고 오면 굉장히 곤란해. 그럴 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뇌는 몇 가지 이상을 기억 못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그 고객을 내 사람으로 확 잡고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비복근, 가자미근 있는 데가 승산, 승근, 위중혈이에요. 여기 라인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종아리를 근육을 잘 해주자. 중둔근 라인도 배꼽처럼, 머리처럼. 머리, 배꼽, 중둔근 라인은 전신의 근막을 푸는 포인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뚜껑이고, 두 번째는 배꼽이고, 세 번째는 엉덩이 중근. 그러면 이제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이런 공부를 하면 케어비를 얼마 받아야 돼요? 라고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돈 받기가 조금 미안하겠죠. 그죠? 우리끼리 양심상. 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누우세요. 땀 빼세요. 땀 빼고 얼른 가세요. 이랬어. 그럼 케어비 받기가 미안하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다 했으니까 공부를 다 해서 내 지식이 있었고 그걸 테크닉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내 맘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해진 건 없어. 그 케어비를 얼마 받아야 돼? 이러지 말고 내가 자신 있으면 30만 원 부르면 돼요. 한 번 할 때. 그죠? 제가 이제 미세전립비를 이렇게 했는데 미세전립비 샀어. 2세트를.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손길에 정말 더 빨리 좋아지고 싶대. 케어비는 얼마세요? 그래서 30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한 번 하는데 30만 원.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저 받을게요. 이렇게. 제가 30만 원은 안 해주고요. 2세트나 사셨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제는 10만 원 받았습니다. 괜찮잖아? 그럼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2세트 사신 분을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오시는 동안에 이렇게도 쓰세요. 저렇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질 때마다 어디가 더 아프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왜 아픈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왜 아픈지. 그래서 그래서 아팠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저 30만 원 선생님 드려야 되는데 제가 2세트를 사고 코간원을 12개월치를 샀대. 코간원 2+1 이렇게 하잖아요. 뭐 추석 때. 그러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사갖고 코간원이 더 비싼 거예요. 우리 2세트 산 것보다 훨씬 비싼데 이분이 카드 가격이 합쳐지니까 1,000 얼마가 나왔대.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제품 할부 끝나는 때까지는 10만 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해주시니까 그걸 또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가셨더라고. 가져갖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소리 들으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알면 케어비를 얼마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기준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줌마처럼 그냥 나는 먹고 놀게 해주고
우리 샵이 이렇게 놀이터처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공부하는데 좀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큰 벨트를 이렇게 차고 다니시면 됩니다. 공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방형근이 여기 있고 장요근이, 요방형근이, 소장이 뭘 궁금해? 그냥 하고 다니시라는 거죠. 먼저 벨트가 속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 묶는 찍찍이가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속성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가려워요. 근데 이거를 바깥으로 빼게끔 다 제작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찍찍이를 빼내서 이렇게 차고 다니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품은 다르지만 이 워드정밀 기계의 장점, 최대 장점은 휴대용이에요. 휴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어디 시골에 가면 뭐라 그러냐, 감매로 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장할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5일장에 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저렇게 좋네. 휴대용이라는 게 강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횡격막이 중요하고 종아리가 중요하고 소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장기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냥 부착하고 다니시면 되고 이 넓은 패드를 종아리에다 이렇게 묶어서 주무시면 되고 발바닥에 대고 운동하셔도 되고 작은 패치로 가슴에 한번 했다가 다음날은 등짝에도 한번 했다가 다음날은 여기 겨드랑이에도 한번 했다가 다음날은 목에다가 비고 한번 잡았다가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시면 돼요. 케어비를 비싼 걸 받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그냥 우당탕탕 파는 게 좋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모아놓으시면 제가 파는 데는 선수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잘 파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샵 주인 하시는 분들이 뭘 파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이론 교육은 오늘 여기로 끝내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시니까 포인트가 8개가 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기랑 아픈 곳에 반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 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반대를 풀어주는 방법을 기랑이라고 한다. 그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균형. 그 다음에 근막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전신의 전선줄처럼 건물에 전선줄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전선줄이 있고 그 전선 안에 전류가 흐르는 그 근막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1번. 근데 여기를 풀었는데도 조금 효과가 덜하다. 그럼 어디도 있다. 배꼽 라인도 근막이고 여기도 풀어줬는데 조금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중둔근 라인이 우리 전신의 근막의 3가지 매듭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풀어줘야 되는 데는 여기 모상건막을 풀어주자. 그 다음에 배꼽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자. 배꼽을 푸는데 배꼽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작은 창자 소장이 있으니까 덩달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 첫 번째는 기랑, 내가 아픈 거에 반대. 팬트를 생각하시면 돼. 목이 아픈데 목이 뒤가 아프다 그러면 앞쪽을 풀어서 서로가 밸런스 균형이 맞도록 해주자. 그래서 기랑 균형, 횡격막은 우리 몸에 리셋하는 버튼이다라고 생각하셔라. 리셋. 진짜 좋아지는 곳 한 자리를 찾자 그러면 횡격막이다. 횡격막은 경추 몇 번하고 몇 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3번에서 5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횡격 신경이 흘러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간이 아픈 사람,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은 신장이 약한 사람, 소화력도 약한 사람, 림프의 80%는 왼쪽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 여자들이 다 뚱뚱해 갖고서는 뭐 림프 해독해야 된다. 요즘에 다 뭐 해독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해독의 이 림프선의 80%는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을 많이 풀지 마시고 림프 해독 순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다 어느 쪽? 왼쪽을 더 많이 사각근 흉쇄 윤돌근 쪽을 더 많이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랑, 균형, 그 다음에 횡격막, 근막 또 뭐 있다 그랬어요? 또 뭐 있다? 근막은 경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경락은 12개 12개 중에 11개가 횡격막을 지난다. 한 개는 어디를 지난다? 위중. 그래서 아까 그 위중 라인이 여기가 위중 라인이에요. 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종아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 번만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한 바닥을 듣고 나니까 아 인체 원리라는 게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추 1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추 1번. 요추 1번. 요추 1번은 폴더로 휴대폰 폴더를 생각하셔서 사람이 반으로 접혔다고 생각할 때 반으로 탁 접히는 부분이 요추 1번이다. 요추 1번이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3, 4, 5번에 온다고 말씀했죠. 그죠? 원인은 어디예요? 요추 1번에 흐름이 끊겼기 때문이다. 목 디스크도 현상 원인 여기는 아픈 데는 다 경추 3, 4, 5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는 곳은 어디다? 경추 1, 2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추, 허리 라인에 디스크는 3, 4, 5번을 진단받는데 그 진단받는 근본적인 치유 포인트는 요추 1번이다. 요추 1번은 사람을 반으로 접었을 때 정중앙을 요추 1번이라고 하고 요추 1번은 일직선으로 뇌에서 척수액이 흐르다가 양방향으로 흐르는 곳이 요추 1번이고 요추 1번에서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근육의 80%가 요추 1번 아래에 있다. 그 80%의 또 80%는 어디에 있다? 종아리에 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돼야지 결국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제일 잘 돼야 되는 데가 어디다? 종아리다. 그 고혈압도, 당뇨도 다 혈액병이잖아. 그죠? 어디가 지금 다 아픈 것도 다 혈액이 안 좋아. 그 원수서부터 어디에다 묻고 자는 게 제일 좋겠다. 종아리. 그것만 깨우치고 가시면 돼. 이거를 누구한테 막 외워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이 혈액순환이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데 기본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려고 그러면 허리뼈 아래가 근육량이 많다라는데 그 근육량 80%, 또 80%가 종아리에 있다 그러면 종아리가 뭉치지 않도록 내가 늘 관리를 해줘야겠구나. 맥주병으로 할 때 했더니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 그쵸? 근데 우리 폐치료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이완시키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더라도 하루아침에 내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프지 않게 해결이 되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자, 셀프 닥터 끼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 배가 고파요. 그런 증상 다 느껴보셨죠? 기운이 넘쳐. 배가 고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 순환이 잘 되고 기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잠도 잘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아리를 해주자. 그 다음에 횡격막이 중요하다. 요추 1번이 되게 중요하다. 다 나왔어. 혈액순환만 잘 시켜야 되는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삼경추 1, 2번 횡격막. 횡격막은 경추 3번에서 5번 연결. 그 다음에 요추 1번 하체의 80%의 근육량은 종아리.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든 적용하시면 내가 박사 노릇하면서 내가 갑질하면서 돈도 벌고 대우도 받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